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슈에 대해서 전략 챙겨볼 텐데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상황이 오후장 들어서 더 뭔가 낙폭을 좀 키워가며 좀 좋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자체가요. 메이저 주체들도 다 팔자세 나타내다 보니까 잘 버티나 싶었던 코스닥까지도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약한데 엔비디아의 실적 드디어 뚜껑이 열렸고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딥시크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 딥시크 충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도 했거든요. 엔비디아 실적도 좋았고요. 전망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쪽의 시세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SK 하이닉스 비롯해서 HBM 밸류체인들 모두 다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사실 지금 반전의 기미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컨콜 내용이 좀 실망스러웠다라는 반응도 있던데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모멘텀으로 우리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오후장에서도 어려울 것인가 그걸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황유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줄 몰랐는데 오후장 들어서도 우리가 엔비디아 모멘텀, 반도체주의 반등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오늘 목요일 날이라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죠. 항상 매주 목요일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도 좀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 엔비디아의 발표 이후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아 선방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이 여전히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압력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섣불리 매수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고용에 대한 부분들, 또 다음 주에 나올 또 졸추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반도체 섹터들은 개별적인 이슈로 또 좋은 기업들은 또 중국향 반도체 기업들은 또 상당히 또 좋은 모습들도 보여주는 기업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같이 겹치면서 대형주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최근에 주가 전반적인 시장 흐름들을 보면 거의 퐁당퐁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약한 게 내일 강하고 오늘 강한 게 오늘 상대적으로 내일 약한 그런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형적으로 만약에 오후에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다시 환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세진다라고 하면 내일은 조금 더 그걸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후에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일은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더 확률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다 강한 업종들이 결국 지금 주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들은 지금 계속 너무 크게 추세를 이탈하거나 반도체 포함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냥 좀 뭔가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날이었네요. 좀 목요일이란 특수성도 있고 배당락 영향 때문에 사실 대형주가 좀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쪽이 주도주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나중에 또 강세 섹터 본다면 여기구나 싶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오늘 좀 쉬어가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HBM 관련된 종목들 대표주들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주도 테마가 좀 바뀌는 걸까? 그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 좀 걱정도 됩니다. HBM에서 다른 테마로 옮겨가는 것일까? 최근에 워낙에 레거시 쪽이 좋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시스템 반도체 쪽이 사실 오전쯤에는 괜찮았어요. 좋았단 말이죠. 그 섹터 안에서도. 근데 지금은 윗꼬리가 다 길게 달려있긴 합니다. 그래서 김민수 대표님 결국 반도체 쪽에서 막 잘 가는 게 없는 상황인데 HBM이 여전히 시세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봐야 될지 고민됩니다. 네, 일단 실망 매물입니다. 아침부터는 혹시나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쪽에서 조금 기대를 했었다가 다시 좀 한 9시 반 정도부터 좀 바뀌는 분위기죠. 근데 거기서 나왔던 엔비디아 코멘트 쪽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가속기 쪽에 대한 자신감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가도에서도 주가가 엔비디아가 한 3% 올랐다가 또 한 마이너스 한 2%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5%로 끝나는 모습들의 가장 큰 핵심은 거기서 엔비디아가 이제 보여줄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자신감이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기대감이 낮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매출이 한 110억 달러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2배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심 있게 본 거는 블랙웰 기반으로 나오고 있는 가속기가 제일 중요한 거죠. HPC 쪽에.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나올 수 있는 쪽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 그러니까 즉 GB200 같은 경우는 NVL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NVL 72. 그러니까 가장 가속기 쪽에서
성과를 잘 낼 만한 쪽들이 그쪽이 최앞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쪽에 대해서 약간 슬로우할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출하는 계속되고 있는데 한 1분기 정도쯤에는 약간 슬로우할 가능성들이 좀 언급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 그러니까 되게 자세하게 보려고 하네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네. 아마 시장이 약간 실망하는 부분들을 반영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HBM 쪽에 대해서는 좀 더 쉬겠다라는 뉘앙스가 좀 뚜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레거시 쪽에서 데이터들이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네. 최근에 나오는 쪽에 하나가 DDR5 같은 경우 DRAM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벌써 턴하기 시작해서 약간 돌아가는 모습들이 최근 한 20거래일 네. 동안 나오기 시작하죠. 물론 현물 쪽이다 보니까 스팟 가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진행될 또 이제 고정거래 가격까지 2월 말 내일 모레까지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살짝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HBM 쪽들은 약간 좀 엔비디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일단 레거시 쪽들이 좀 차지할 거다. 근데 레거시 쪽 차지한다고 해서 종목들을 막 또 대응하기가 워낙 이쪽의 종목들이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묵직하게 되면은 네네. 약간 좀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조만간 삼성전자가 이제 수렴이 다 됐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수렴 다 된 이후에 다시 한번 턴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레거시 관련된 쪽들도 같이 고개를 들지 않을까. 그럼 대표적인 게 뭐 원익 IPS부터 네. 뭐 테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턴하고 또 한솔케미칼 이런 네. 종목들 같이 주춤했다가 턴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 이제 넘어가는 과정들이 확인되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또 HBM 관련해서 좀 실망 매물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쪽 보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삼성전자 쪽이 확실히 턴하고 관련해서 원익 IPS, 뭐 테스, 한솔케미칼 이러한 종목들의 이제 시세가 반전되는 분위기 포착됐을 때 지켜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 또 하나의 이제 주목을 계속 받았던 게 유리기판 쪽인데, 오늘 대표주들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롭틱스, YC캠, 캠트로닉스 이런 쪽이 낙폭이 좀 큰 상황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밀리는 걸까 찾아봐야 될 텐데, 황유현 팀장님, 수요 불확실성 때문인지요? 아니면 지금 재료 소멸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요? 네, 뭐 재료 소멸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모멘텀 공백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이슈는 아직은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증명들이 1분기나 2분기에 어느 정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또는 더 추가적인 유리기판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기를 기대해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1월 말 2월 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그 관련된 이슈가 돌았죠. 근데 네. 그게 당장 출시라기보다는 앞으로 할 거다에 대한 기대감들이 맞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쉴 때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가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오늘 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태성을 빼고 나서 다른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면 거래량 없이 주가만 사실 밀려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보유를 해보실 만은 합니다. 다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이 새롭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올해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작고요. 주력 테마로 보기에는 사실 좀 수급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 대신에 매매용으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는 추가적으로 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뭔가 재료가 부족하다 얘기를 주셨어요.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할 만하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굳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리기판 테마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섹터 전략을 좀 챙겨볼 텐데 오늘 에너지 3법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설비나 뭐 원전, 풍력 이런 쪽들이 약간 그 경계감을 가지고 조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통과가 된다면 관련주의 주가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기대가 되는 상황 혹은 뭐 섹터별로 영향 좀 다르게 받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뉴스 통과되면 관련주 쭉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사실 뭐 전력 설비, 원전, 풍력 다 좀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보세요? 요거를 이제 조금 세밀하게 보게 되면 네. 이게 관련된 뉴스가 이제 한국과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정책적인 부분과 같이 연결시킨다.
아니면 한국 정책만 본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3법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된 쪽들도 약간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우리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만 또 지원한다고 그래서 실적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것보다 글로벌 트렌드가 다 같이 맞아야 되겠죠. 거기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본다.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REC 폐지죠. 네. 지금까지는 사업자들이 REC, 그러니까 현물 REC를 사다가 거기서 채워 넣는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게 폐지가 되고 그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신재생 발전 관련된 쪽에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관련된 사업자들의 지분을 사든가 라는 쪽으로 해서 이걸 맞춰낸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신재생 사업 쪽에서 붐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이게 글로벌 트렌드가 아직 좀 막혀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가장 그러면 전력 쪽에서 효율화를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수혜는 한국전력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가장 그러니까 기존에 REC를 직접 그러니까 거래하는 쪽에 대한 부담들도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들이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한국전력이 이제 부상을 받겠지만 이제 가장 아쉬운 점, 그러니까 장기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 배당 관련된 쪽들만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수혜는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일단 또 법안이 통과돼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들을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건 좀 그렇고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원자력 관련된 쪽들 네. 이쪽에 대한 변화가 우리도 어떻게 좀 더 진행이 되는지 이거 보시는데 만약에 원자력 쪽은 또 쭉 흔들린다, 밀린다 그러면 또 타이밍이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 하나를 가지고 지금 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해 보기에는 좀 어렵네요.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한국전력 아까 전에 좀 배당만 관련해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다면 괜찮다 말씀해 주셨고 원전주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워낙에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오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는 태양광을 한번 따로 떼서 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모듈 가격 인상한다 라고 하고 인도에서는 보조금 이슈 전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정부도 그 REC 제도 폐지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정부에서도 사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은 워낙에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도 좋은 상황이다 보니 오늘 주가도 봤을 때 대표주들까지 다 올라갔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오름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다르지 않을까. 황교안 팀장님, 네. 태양광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추세 노려도 될지 워낙에 그 매물대가 두텁다 보니까 맞습니다. 쭉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짧게는 뭐 2년, 길게는 뭐 3, 4년까지도 조정이 나왔던 네. 섹터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안으로 작년 말에도 한 번 더 밑으로 하락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종목들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반적으로 다 넓혀야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빨리 확대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지금 현재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하나솔루션 같은 기업은 태양광을 수직 계열화 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화학 산업에서 역시 발목 잡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만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1기 때도 1기 말기에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의 성과가 좋았었거든요. 그때 풍력도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태양광 에너지들은 지금부터 관심 갖고 공부하셔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매물이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상승하면 또 주가는 또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에 또 이제 호흡을 가져가면서 봐야 하는 섹터긴 하지만 충분히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괜찮아서 우리가 또 매매의 관점에서 봐도 좋다라고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아이디어 주셨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종목까지 추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쪽 최근의 뉴스에 따라서 좀 오락가락하긴 합니다. 일단 미국의 국방장관이 3월에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또 MRO 쪽이 주목을 받거든요. 워낙에 MRO는 올해 조선주 안에서도 너무나 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부분인데 오늘도 MRO 관련주인 한화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정도만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뭐 엄청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다면 이미 MRO에 대한 기대감이 좀 녹아져 있는 주가긴 하지만 방한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궁금한데 김민수 대표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3월에 방한한다라는 이슈가 하나의 또 모멘텀 될 수 있을까요? 네, 모멘텀은 되지만 단기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되게 특이한 게 이번에 조선주 관련해서 지난주였었나요? 네. 또 이제 증권사에서 어떤 목표가 내렸죠. 예. 목표 투자 의견 내렸죠. 내렸죠. 네, 네. 내리다 보니까 가장 지목된 쪽들이 이쪽이었거든요. 네. MRO 쪽에서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주가에 많이 반영된 부분들. 근데 이쪽만 세네요. 네, 특이하게. 그리고 네. 나머지 쪽들이 오히려 더 조정을 받는 모습들. 예. 그런 쪽에 변화가 들어가는데 일단 단순하게 국방부 장관의 뭐 방안이나 뭐 이런 얘기들 그쪽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일단 물꼬를 트게 되면 거기만 있겠느냐. 뭐 이제 캐나다나 다시 남미 이런 식으로까지 확장돼서 네.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약간 좀 빅픽처가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수준으로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모멘텀 가지고 추가로 더 가겠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가의 올라온 단계를 봤었을 때는 여기서 신규로 앞으로 10만 원대 가니까 하나오션 지금이라도 사라고 할 자리는 일단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유자 갖고 계신 분들이 끌고 가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조정권을 좀 보고 내려가자. 제가 보기에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대 네. 들어오게 되면은 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조정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입장 쪽에서는 대응하기가 조금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HD현대중공업도 약간 꺾이긴 꺾였는데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렇다고 밑에 바로 지지권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 28만 원대 중반대 정도 초반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쪽 빼고 조선 쪽들은 개인적으로는 계속 또 기자재 쪽들을 챙기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기자재 종목들이 오히려 실적과 함께 나오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기자재가 이제 보통 받게 되면은 약간 받고 한 6개월에서 턴하기 시작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가장 실적 탄력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보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자재 쪽을 계속 또 저점 매수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들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기자재 세진중공업 주셨던 또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은 잊어주시고요. 네, 세진중공업 좀 가다가 박스권의 흐름을 갖춰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또 박스권 하단부 들어왔다. 그러면 네. 이것도 지지권 찾고 내일인가 실적 발표할 겁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확인되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미국의 국방장관이 방한한다라는 이슈도 물론 뭐 좋긴 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 신규로 이 두 종목에 들어가기보다는 보유자들에 한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조선주, 나머지 종목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 꾸준히 보자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MRO가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으면서 잠수함 연료전지 관련 이슈들도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늘도 연료전지 쪽들, SOFC 뭐 이런 쪽들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의 수소 테마 종목이긴 한데 지금 MRO 이외에도 우리가 또 다른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도 시세가 좋으니까 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궁금합니다. 황교안 팀장님, 태양광이랑 또 겹치는 종목들도 은근 있는데 보면 윗꼬리는 다 똑같이 달려 있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조선 섹터는 뭘 사셔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면 ETF를 그래서 네.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조선주들하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이렇게 나눠서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두 개의 비율을 성향에 맞춰서 뭐 5대5를 사시든 뭐 7대3을 사시든 그거는 투자자분들 성향에 맞춰서 하셔야 되지만 일단은 조선주는 삼성중공업이 됐든 하나오션이 됐든 뭐 현대중공업이 됐든 일단은 조선주는 지금 포트에 반드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호적인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당분간 관세에 대한 이슈도 없을 거고 업황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지금 배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의 신조 성과를 올려왔던 거는 중국 선사가 중국 조선소에 그 주문을 하면서 그랬던 건데 사실 미국이 중국 쪽으로 발주를 줄 리도 만무하고 그럼 특수선 분야, 군함 분야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수주를 전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후장대 종목은 뭐 밸류에이션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우리가 2008년, 9년도 과거의 PBR 지표
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저는 버블까지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조선주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고 연료 전지 관련주도 네. 그러면 좋다고 보시는 거죠? 연료전지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뒷부분 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연료 전지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조선 이슈는 네. 그냥 조선주 정도에서만 우리가 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MRO와 더불어 조선 섹터 안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게 LNG잖아요. 오늘도 피팅 밸브 위주로 좀 강한 모습인데 특히 그 먼저 움직였던 뭐 태광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쪽은 최근에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움직였다 보니까 이거를 따라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기자재 쪽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깊게 여쭤볼게요. 피팅 밸브 쪽 잘 가는 건 알겠는데 먼저 움직인 쪽 따라잡을지 아니면 후속주 볼지요? 네, 이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MRO보다 네. LNG 쪽이 훨씬 더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LNG. MRO도 좋긴 좋은데, 네. 예, 근데 지금 당장 미국 정책과 함께 볼 수 있는 둘 다 보시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LNG 쪽이 훨씬 더 대가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LNG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끌고 가겠다는 변화가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들이고 거기서 확대될 수 있는 게 일단 LNG 하게 되면은 미국도 수출 터미널 만들고 또 상대국도 수입 터미널 만들고 그러면 그 관련된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건설이 돼야 되겠죠. 인프라 관련된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피팅 밸브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태광이나 성광밴드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다. 후발주자 하이로코리아도 있는데 약간 하이로코리아는 실적의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강관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그러면 터미널 만들어 놨으니까 운송해야 되겠죠. 운송하게 되면 그 운송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조선주가 LNG 운반사는 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면 운반된 LNG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가스를 가지고 뭐 난방용으로만 쓰겠습니까? 아니죠. 네. 이걸 가지고 복합화력 발전이 가장 커질 것이다. 그 관련된 쪽에 핵심적인 종목들 S&T 에너지가 그래서 강했던 모습들이고 네. 그와 함께 또 이제 턴 막 시작하고 있는 BHI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이제 막 조정 거의 좀 마무리됐나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면서 LNG 밸류체인 쪽의 종목들은 꼭 이번 트럼프 2기 때 챙겨가야 될 섹터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RO보다 오히려 LNG가 이제 우리가 트럼프 2기 때 더 주목해야 되는 테마다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뭐 S&T 에너지, BHI 등등 LNG 관련된 밸류체인 쪽은 다 주목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K뷰티 쪽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전망도 좋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뭔가 성과를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뷰티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VT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미국이나 중국을 공략하면서 실적 전망은 더 좋을 거다라는 게 증권가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전고점 넘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랠리도 가능할까 궁금하네요. 황현 팀장님, VT 어떻게 보세요? 주가 흐름? VT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위생 판매 허가가 올해 1월 말에 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 분위기도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더 심리적으로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중국 화장품도 굉장히 품질 2014년, 15년 이후에 중국 화장품들도 첫 번째 한류 이후에 많이들 따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토니모리도 많이 급등하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다른 화장품들은 여전히 밑에서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중국 화장품들이 따라할 수 없는 쪽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봐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VT, 파마리서치, 그다음에 APR 모두 미국과 중국에서 확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화장품 회사들이 이쪽은 아직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중국에서 수출이나 수출에 대한 확장 기대감 충분히 더 있는 양상입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리콘2가 그저께 실적 발표를 좀 잘못하면서 네. 유통사죠. 유통사가 잘못 나와 실적이 조금 예상보다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 APR이나 VT도 실적이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로 빠졌습니다만 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원래 비성수기 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하면서 영업이익이 아마 분기에 100억씩은 더 추가로 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에서 최대한 400억까지도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올해. 그렇게 되면 연간으로 1000억 이상 벌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1조 한 2천억, 3천억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업종 평균이 그냥 퍼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가 10배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큰 업사이드가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올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VT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VT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봐주신다. 올해 내내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팀장님의 K뷰티 안에서도 네. 탑픽은 VT일까요? 네, 뭐 계속 우리가 뷰티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VT, 파마리서치, 그다음에 APR까지 세 개만 상반기 좀 보시면 편하지 않을까. 다른 화장품 굳이 뭐 분석하실 필요 없이 네.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독자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고 새롭게 수출을 뚫고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더 멀티플을 더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뷰티 안에서는 늘 강조해 주시는 게 VT, 파마리서치, APR 이러한 종목들입니다. 꾸준히 상반기 내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께는 APR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유럽 진출 이슈가 나오면서 좀 급등합니다. 이미 아마존에서 랭킹 1위를 기록하는 등 사실 APR도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K뷰티 내에서도 유명한데 다만 이제 VT와는 조금 다른 게 주가 수준 자체가 아직은 좀 낮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사실 11%대 급등이지 그 전에는 거의 기어왔었거든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워낙에 APR도 성과가 너무 좋았는데 왜 그동안 주가는 횡보했었던 걸까요? 네, 참고 있었던 거죠. 참고 오늘 오르려고요? 예, 그러려고 네. 했는데 저까지 사는 거 기다리겠다 이런 쪽으로. 예. 이게 메디큐브죠? 네. 이거 써보셨습니까? 이건 너무 유명해서 네. 알고는 있었죠. 난 쓸 필요 없다. 써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네. 네, 완벽하니까 그런 거 필요. 네. 저는 쓰고 있습니다. 아, 쓰고 있는데도 이 네. 정도지만 예. 많이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계속 네. 써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게 메디큐브 나오다 보니까 다음 모델 나오면서 약간 그 신모델에 대한 좀 교두보적인 입적 쪽에서 네. 주춤하긴 했었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주가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번에 보니까 메디큐브 프로 미니 네. 예, 또 작은 게 나왔는데 저가형이다 보니까 MZ 세대들한테 또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아마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고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북미까지 간다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이 회사의 화장품이다. 화장품 쪽들이 에이프릴 스킨이라고 그러죠. 네. 이쪽 많이 발라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거긴 또 써봤습니다. 써보셨습니까? 네. 네, 어떻습니까, 그건? 네, 그건 또 좋더라고요. 미백 이런 거에도. 네. 그것도 하나 사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지 들어가셨을 때 보게 네. 되면 이걸 쓰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 성격의 이제 화장품도 같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성장률이 같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기대감은 높은데 그래서 이제 성과 나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이 홈뷰티 쪽이죠. 근데 막상 홈뷰티 말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관심이 더 높아야 될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에스테릭 쪽의 피부 미용 쪽들도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쪽인데 어제 물론 클래시스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들은 지금 들어와서 예전에 성형외과보다 피부과를 더 많이 사용 금액들이 더 늘어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쪽에 대한 실적들도 올해 괜찮겠다라는 쪽에서 오프라인 쪽,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미용기기 쪽들도 같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지금 최근에 좀 정체를 보였었던 원텍이나 비올 이런 쪽들도 일단 서서히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PR 이제부터 또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미용기기 쪽들, 원텍이나 이런 쪽들도 함께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뷰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별 급등주에 대해서 한번 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너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카카오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강한 모습, 여전히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네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AI 관련한 기대감으로 비중 확대하면서 목표 주가는 56,000원 제시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또 오픈 AI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뉴스 보니까 카나나 오픈소스 공개했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 메이저 주체들이 계속 담고 있더라고요. 카카오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카카오 주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 황희연 팀장님 지금 상태 보니까 전고점 넘을까 싶기도 한데 또 긴 차트를 보면 기다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카카오의 상승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네, 바닥은 확인은 한 것 같고요. 뭐 어제 콜도 나온 거 보면 일단은 실적에 대한 저점이나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콜들도 같이 겸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올라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물량이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일단은 네이버 대비해서 여전히 열위인 거는 맞습니다만 변동성들이 크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참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유의미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강하게 좋은 종목이다라고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체크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강합니다. 오늘 방산주 안에서도 한국항공우주가 좀 눈에 띄죠. 여전히 8%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방산 대표주 안에서도 후발주자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방산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얼마나 더 갈까? 김민수 대표님은 한국항공우주 연속성 얼마나 더 이어간다고 보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쪽도? 근데 같은 섹터 내에서 네. 차별화가 좀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3월 이후에 나오는 롱숏 펀드들의 이제 공모도 전략들과 함께 같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비싼 거는 탈 거고 좀 덜 올라갈 것들은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한 예고편들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격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익률 나오고 다음 흐름 변화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지난번 7만 원대 넘어가게 되면 탄력들이 좀 붙겠다라고 바라보는데 왜 그렇게 바라보냐면 한국항공우주의 가장 큰 강점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방산 쪽이죠. 네. KPI 21 이쪽에서 나오는 변화도 지연된 거지 취소된 건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그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번 나왔던 이라크 쪽에 진입했던 수리온 헬기 이쪽에서도 성과가 뚜렷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안정으로 이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방산 쪽은 여전히 전투기와 헬기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민간항공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잉이 제대로 투자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행 쪽으로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티켓 값이 못 떨어지는 쪽은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보았을 때 민간항공 쪽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된 쪽들은 여전히 성장한다 그러면 실적이 주축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쪽들은 드론과 또 우주항공 쪽까지 스토리가 맞아진다. 그럼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눌렸을 때 보자.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리도 많고 이제 시작이다 볼 수 있지만 눌렸을 때 보자라고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